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3월 27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수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기예보에 보면 내일 또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비 소식이 있네요. 봄철이 들어가면서 산에 들에 있는 나무들에게 물을 공급하려고 하늘이 비를 이렇게 내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이 고난주일이죠. 고난주일. 기독교에선 고난주일. 이번 주일 31일 날이 에, 부활절 예배가 시작되죠. 부활절. 이 고난주에 아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가서 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고난의 시기, 그 시기가 지금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28일까지 이렇게 고난주의를 지내고 이제 또 성만찬식을 하고 그 다음에 31일 날은 부활절 예배를 보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려는 부활절 예배를 보죠. 정치권에서는 28일부터 28일부터 출정식을 하고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이제 투표하는 날짜만 이제 닥쳐왔습니다. 뭐 여야가 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온 힘을 다해서 득표를 해서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인가, 어느 당이 일당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드릴 것은요, 전에 그 인천 그 미추홀구에 그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이런 거 여러분들 그때 많이 들어보셨죠? 이 깡통 전세, 깡통 이 전세 사기에 당한 사람들 숫자가 1만 944명이라고 합니다. 1만 944명. 그리고 1만 1000명이나 된다는 숫자예요. 이 주택 그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이 1만 1000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근 5천억이 된다고 합니다. 5천억. 4,900억이 넘는다래요. 5천억. 그거 아직도 어떻게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국의 전세 사기 피해자 그들의 단체, 모임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각 그 이번에 22대 총선에 나오는 각 정당에다가 질문서를 아마 보낸 것 같습니다. 질문서. 이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서를 아마 보냈나 봐요. 그런데 질문서 답변을 보낸 데도 있고 안 보낸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전세 사기 피해자 측에서 발표한 그 후보 중에 나쁜 후보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협조적으로 안 했거나 답변을 안 했다 해서 나쁜 후보로 아마 이렇게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요. 참, 돈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 모아가지고 전세를 들어갔는데 그걸 사기쳐서 피해를 홀딱 받았다. 그럴 적에 그분들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도 있잖아요. 특히 이 전세 사기 깡통 전세
거기에 피해자 본 중에 절반 정도가 2030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2030이라고 하면 대개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신혼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을 준비한다든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아주 희망을 잃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그 전세 사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악질적으로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서서 그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가지도록 해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보도를 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뽑은 나쁜 후보 이렇게 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6개 정당에 대한 정책 공개 질의 결과를 발표하고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발표해 줄 것을 촉구를 했다.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 전세 사기 피해 지역 대책위 등이 모인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사기 관련 공개 질서에 대한 6개 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의 그런 정당이에요. 정당의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대책위는 지난 14일 이들 정당의 전세 사기 피해 구제 가해자 처벌 등 내용을 담은 정책을 질의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답변은 지난 22일까지 받았다. 대책위에 따르면 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 진보당 등 4개 정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확대, 임차인이 계약, 거주 과정에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등 17개 정책 제안에 대부분 찬성한다고 답했다. 녹색정의당, 진보당의 경우 대책위의 제안에 대해 추가 공약을 내놔 대책위 측은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철빈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녹색정의당은 전세 사기 피해를 전수조사하고 깡통주택은 전수조사 후 단계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을 냈고, 진보당은 미분양 아파트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대책위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왜 답변을 안 보냈을까?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행태에 대해 피해자들은 투표로 응답할 것이라며 특히 전세 사기를 핑계로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국민의힘 공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선정한 22대 총선 나쁜 후보 명단도 발표했다. 명단에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
원희룡 후보가 아,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걸 빠뜨렸나 왜 답변서를 안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김정재 경북 포항시 북구 후보가 선정됐다. 대책위는 원희룡 후보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전세 사기 피해를 정부가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정부가 비용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진 반쪽짜리 특별법이 제정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김 후보는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수로서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옛날 80년대 90년대 같으면 정부의 얘기도 못한다고 말하는 등 상처를 안겨준 이유가 됐다. 말을 좀 너무 막혔네요. 예, 지금 정부가 법치국가에서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뭐고 했으면 법에도 호소지만 이렇게 많은 피해를 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더군다나 2030 젊은이들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저는 원칙적으로 전세 피해를 본 사람들,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제도권에서 법을 운영하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 때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가 처리해주고 보상해준 거 있었잖아요. 광주 사건 때, 광주 사태 때도 거기에 대해서 피해 보상이고 거기에 지원책을 정부가 나섰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처리가 돼야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집니다. 하여튼 전세 사기로서 완전히 거들난 그런 젊은이들 또는 거기에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가 됐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사안을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유왕TV의 권유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